이젠 서서히 준비하는 상황이고요. 네, 나중에도 혹시나 이런 패턴들 네. 꼭 기억을 해놓으시는 게 반등이 나올 때는 이런 거 힌트를 주고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북미 쪽 실적까지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하고 동향들 일단 살짝 또 살펴보게 되면요. 지금 일단은 아까 말씀하셨던 삼성전자 8만원대 미칩니다. 사요? 이젠 서서히 준비하는 상황이고요. 네. 제가 단가를 보고 있는 거는 네. 78,000원 정도, 78,500원, 78,500원, 네, 그 정도요. 78,500원 정도. 네. 네, 그 정도 왔을 때 한번 보는. 그런데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네, 78,500원. 그때 추가 매수 가능하겠죠. 네. 네, 그런 식으로 우선 열어두고요. 말씀을 드린 부분은 아침에도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네. 주식 선물하시는 분은 주식 선물을 활용하시는 게 좀 더 낫다라는 생각이고 네. 전자를 만약에 신규 매수 고려하시는 분들은 전자보다는 소부장, 네. 그렇죠. 네, 소부장이 상대적으로 지금 반등에 대한 탄력이 먼저 강할 수 있다 보니까 네. 이 부분들 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요 78,000원 중반 정도에 추가할 수 있는 부분 네. 그렇게 각자의 매매하시는 분들의 좀 특성에 따라서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시총 상위 종목들 별로 좀 그렇습니다. 근데 자동차가 오늘 좀 약하네요. 예. 자동차 쪽은 어떻게 할까요? 아침에 한번 짚고 갔었어요. 예, 예. 자동차를 시장에서 너무 또뭐 대세로 이렇게 돌아온 것처럼 강하게 보는데 네. 그런 요인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없고 확인해야 될 거는 하이브리드 카 같은 경우가 어떻게 팔리는지, 네. 잘 팔립니다. 네, 어떻게 팔리는지, 예. 네, 그 부분까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한계는 우선 PBR 기준으로 현대차는 0.8배, 기아는 네. 1.2배 이 구간입니다. 네. 여기에서는 쉽게 돌파는 어렵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판매들, 그 다음에 인센티브랑 환율 같이 보자고 했거든요. 네. 네, 인센티브도 올라온 상황이고 환율은 덤입니다. 덤. 그렇죠. 우리가 종목들, 업종들 볼 때 IT 그 자동차 환율 수혜로 이거 올라간다라고 접근하면 놉니다. 노. 네. 예, 차라리 환율로 피해 보는 쪽을 지금은 보는 게 낫겠죠. 예, 환율만 본다라고 하면 이 부분 기억해 놓으시고 그렇죠. 자동차는 지금은 지수의 용도로 움직일 수는 있어요. 지수의 용도. 방어하는 쪽이나 그쵸. 예, 그런 쪽으로요. 예. 배터리 셀로 지수 올리기는 힘들다 보니까 네. 뭐 IT 올라갈 때나 뭐 지수가 내려갈 때 네. 올리거나 내리거나 할 때 자동차는 같이 움직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그렇게 일단은 말씀을 드렸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보입니다. 네네. 네. 요거 이제 턴에서 달리는 중입니까? 올라오면 한번 매도는 해준다는 생각이고요. 네. 한 23만 원대 넘어가면 이 종목은 한번 좀 덜어주는 대응들 네. 한번 기회는 주겠죠. 네. 23만 원대 올라오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매도를 해주시는 게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기준으로는 낫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고민을 했었는데 이거 네. 살려고 예. 고민을 했던 아주 좋은 자리거든요. 나중에도 혹시나 이런 패턴들 네. 꼭 기억을 해놓으시는 게 한번 시세가 납니다. 났다가 옆으로 횡보합니다. 횡보하는데 거래가 죽습니다. 네. 죽는데 이렇게 해서 모여가지고 약간 해서 이거 첫 턴하는 이런 자리들. 그러니까 이게 추세가 바뀌는 거죠. 이런 자리들은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가장 또 신뢰가 높은 거는 거래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것들. 지금도 이렇게 해서 거래 돌아가는 모습들 쪽에서 여기 지킵니다. 그러면 나의 손절가는 여기 최근에 횡보했던 가격 한 21만 원이 되겠죠? 한 20만 8천 원 여기 보시고 터는 것들. 그러면 요거 어느덧 스르륵 하고 전고점 돌파하다가 빵!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패턴들 많이 눈에 많이 보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네. 보시기 시작해야 아 이제 추세 타는 종목들이 저렇게 가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실 것 같아서 그런 공부 차원에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말로 이러니까 되게 쉬운 것 같은데 예. 많은 고뇌와 네, 그렇죠. 예. 많은 예. 고뇌와 들어가 말어 이러고 있다가 말어 하면 훅 가고요. 들어가면 예,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런 관점들 같이 한번 또 생각을 해보시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코스닥 한번 볼까요? 코스닥의 섹터로는 에코프로 BM. 2차 전지로 지금 저희 고생하시는 분들이 무척 많아요. 네. 네. 조언 딱 한마디만 해주시죠, 목사님. 수요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네. 수요 회복이 있어야 되고요. 예. 그거를 확인하고 시장에서 진입을 할 건데 이제 1분기 실적 곧 하죠. 네. 1분기 실적은 4분기보다는 나아집니다. 4분기보단. 네. 4분기 워낙 안 좋았다 보니까 판가 올라온 거, 원자재 가격 올라온 거 대입해서 재고 환입이 되겠죠. 네. 근데 이 1분기 실적 기점에서는 반등은 좀 일부 나타날 수 있는데 저는 수요 회복 이거를 기다리겠습니다. 우선은. 네. 기다리되 에코프로 BM은 20조 이하에서는 좀 매력도는 이제 나타나기는 합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이걸 덜컥 강하게 우리 포트에 사는 거는 아직은 아니라는 생각이고요. 네. 요거 확인하는 단계에서도 충분히 살 수 있어요. 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작년에 우리가 주가가 엄청 빠졌었잖아요. 7만 원대까지 빠졌었거든요. 네. 그때 감산한다고 했을 때 도 의심을 했잖아요. 의심. 예. 그러면 이렇게 의심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것처럼 뭐 HBM 나타나서 이게 작년 5월에 나왔죠. 이런 형태가 나오면 그때 찍어 사도 2배 정도는 수익 볼 수 있거든요. 네. 요게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네. 예, 그걸 기다려 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그때 이런 표현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빠지면서 이렇게 민기적하고 들어가는 구간들. 네. 이게 한번 들어오다가 다시 살짝 벌려서 더 들어옵니다. 혹시나 여기서 추가로 갑자기 훅 빠진다. 사야 됩니다. 이때는 사야 됩니다. 이때는 그냥 다른 거 뭐 좀 다른 종목 있다가도 2,000원지 물린 거 이렇게 있을 때도 그거 팔아다가 이거 사야 됩니다. 그런 쪽으로 지금 이제 한번 들어갔다가 그러니까 여기 처음으로 터치한 구간들은 언젠간 들어옵니다. 아마 적어도 한두 달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런 네네네. 패턴이는. 그러면 들어갔다가 여기 다시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이때부터 그러니까 지금 단계가 2단계거든요. 그러니까 23만 원대, 25만 원대 이 에코프로 BM 기준입니다. 네네. 예, 이런 쪽들은 밑으로 가게 되면 이제 그게 가격 메리트인데 거기서 이제 그걸 얼만큼 이제 잘 타서 여기 일단 좀 빠져나오느냐. 일단은 그게 관건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자리 한번 보시면서 일단은 힘듭니다. 힘든데 조금만 더 오히려 지금 뭐 그렇다고 해서 다 팔 건 아니고 좀 줄여놨다가 뭐 다른 쪽도 이용하신다고 하더라도 나머지에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전략들은 또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화이팅이시고요.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거기다가 이 얘기는 또 많이 나오시네. HD 현대 왜 이렇게 급락해요라고 하는데 혹시 아십니까, 공사님? 뭐 이슈가 있나요? 서브마린 우리 올라올 때 이 현대마린 솔루션 이제 예. 정해졌잖아요. 수요 네. 예측 어차피 다 하고 정해진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네. 그리고 HD 그 영향. 네. 근데 그거 가지고 이렇게 밀어버릴 거야. 아니면 자회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훼손된다라는 가치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네네네. 아직 상상도 안 됐는데? 네네. 그냥 그거만 기관 수요 예측 다 마무리. 네. 그럼 그게 별로였었나 보죠? 썩 신통치는. 그래서 그냥 그러면 적절한 정도. 적절한 정도. 네. 네. 적절한 정도였어요. 그 네. 영향이 좀 있습니다. 그 전부터 엄청 때리기 시작했네요. 그렇죠. 예. 네. 자, 이런 거 연기금부터 매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 보니까 조금 좀 감은 그런 게 있네요. 요거 네. 혹시나 갖고 계신다고 하게 되면 지금부터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요 가격이죠. 여기 들어옵니다. 그때가 매수일지 아닐지를 한번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기관 매도 나오기 시작하면서 한 61,500원대 그냥 깨버리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일단 줄여서 다시 저점 찾는 과정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일반적인 케이스는 이 자리는 매수입니다. 저점 매수입니다. 그래서 딱 찍고 돌립니다. 돌리는데 한 이 정도쯤 한 65,000원대 부근 정도까지는 바로 돌리는데 거기서 좀 여의치 않다 그러면 줄여 나가셔야 됩니다.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 안 좋게 되면서 나오는 이런 변화, 이거는 좀 참고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것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시총 상위 종목들 아까 보다가 넘어갔는데 그런 쪽에서 오늘 또 특이한 거, 알테오젠. 예. 네.
알테오제는 어떻게 할까요, 이거? 조금 무겁게 움직이기는 한데요. 저는 우리 머크 4월 25일 실적 발표거든요. 네, 이때를 한번 또 봐야 되겠죠. 사업 진행 같은 경우 네,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SC 제형에 대해서 머크의 키트루다 같은 경우를 받았거든요. 네, 근데 요만큼의 규모 같은 경우가 해너토라는 게 있어요. 헨호투. 네, 예. 요만큼 해당하는 거를 또 받을 수 있는 환경입니다. 네, 네, 그러면 또 주가는 움직이겠죠. 그 다음에 이까지 우선 얘기할게요. 이런 부분이 존재하다 보니까 네, 매수에 대한 타이밍을 잡는 건데요. 매수에 대한 타이밍을 잡는 건데 네, 제약바이오는 우선 금리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네, 미국 금리 보더라도 지금 우리가 4.6까지 올라오는 걸 봤잖아요. 예, 그러면 시장의 참여자들 같은 경우는 당장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를 또 보겠죠. 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좀 주가의 공방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주가의 네. 공방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우선은 보유하고요. 네, 요 4월 25일 머크 이 실적 발표를 한번 보도록 하죠. 보도록 하는데 네, 우리가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밑에서 단가를 보고 온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네. 이런 식으로 20만 원이 넘어가는 시세가 나고 이 구간은 뭘 의미하냐라고 하면 네, 매수를 해서 이거를 기간을 가지고 가는 거는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트레이딩이 확실히 필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바로 V자는 안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아마 반등이 나올 때는 이런 거 힌트를 주고 나올 거거든요. 네, 예, 그러면 이때는 놓치지 말아야죠. 더 사거나. 근데 그런 게 연출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좀 기다리시는 게 낫습니다. 오를 그- 수도 내릴 수도 있으니. 예. 주가가 그렇죠 원래. 네, 네, 네. 네, 이게 근데 확률적으로 내리는 것보다 오르는 확률이 높은 구간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좀 아직은 아니라는 말씀이거든요. 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럴 때는 변동성을 사랑해야 됩니다. 변동 들어온다 그러면 매수할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가격부터 알테오젠을 사셨는데 아까 보니까 마이너스 한 10% 정도 된다고 하신 것 같은데 이런 자리에서 가다가 여기 닿지도 못하고 약해요. 네. 약하다는 증거고 그러면 여기 이탈할 가능성 염두하셔야 되고 이탈하게 되면 단기 투매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정도죠. 네. 한 15만 원대 근처 여기 정도쯤 들어오게 되면 이때부터는 매수를 보시죠. 그게 더 맞는 것 같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아마 거래가 이렇게 가다가 이제 거래가 늘어날 겁니다. 이렇게 늘어난 거 보면서 여기가 지지권으로 작용할 걸로 보여주기 때문에 거기서는 매수 차라리 그러니까 아니면 지금 비중이 좀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마이너스인데 정리합니다. 30%라도 정리를 합니다. 정리하다가 여기서 하는 거죠. 그거를 가능성을 대비를 하는 거, 네. 예, 그게 더 좋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런 변동성을 지금은 이용을 하시자라는 말씀으로 드리는데 아니 손해 난 걸 왜 팔고 거기다가 또 사요? 이걸 이해를 또 못 하시더라고요. 아, 예, 네네. 그러니까 매매하다 보면은 갖고 있는데 갑자기 손절에다가 저 밑에를 살 걸 계획하면서 근데 그거를 또 그냥 잊어버리실까봐 맞아요, 우리가 적어놓으셔야 맞아요. 됩니다. 적어놓든가 아니면 뭐 알림 설정을 하든가 이걸 네. 해놓으셔야 돼요. 네. 그래야 요 비중은 들었던 거 여기다 다시 산다라고 하면 그때 그렇게 딱 대응을 하셔야 단가 맞춰가고 그다음에 돌아서기 시작하게 되면 아마 이제 마이너스 여기 순간적으로는 여기가 마이너스 20%가 될지 몰라도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요 상태부터가 마이너스 10% 안으로 바로 바뀝니다. 네. 네. 이게 이걸 보여드릴 수도 없고 예. 그렇게 바뀌어 버려요. 그러니까 운영의 묘거든요. 이게. 그쵸. 네. 네. 그런 쪽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약간 운영의 묘를 위한 손절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거 한번 또 생각해 주시고 그 정도짜리를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종목 중에서 이수페타시스 비슷한 거 예. 네. 또 많이 문의하시네요. 네. 이소페타시스는 얼마에 다들 진입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한 4만 원대 진입하셨던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들어요. 뭐 4만 원 초반, 네. 3만 원 후반 이 정도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추가 매수 타이밍을 보는 게 낫고요. 그렇죠. 저는 여기에서 만약에 한 5% 정도 조정, 네. 5% 정도 조정 나오면은 이수페타 같은 경우 추가 매수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신규 매수는 가능합니다. 네, 5% 정도 밀릴 때 5%면은 5, 35, 5%. 예, 36,000원 정도? 네, 한 그 정도인가요? 예, 36,000원, 5,000원? 이 정도 예, 사이 정도? 예, 한 그 네. 정도. 네, 네. 그 정도에는 가능하다라는 점을 열어두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밀리면 사보자. 네. 그런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중에서 또 문의 많으신 게 아모레 퍼시픽 LG생활건강. 웅 이사님께서는 화장품 쪽은 또 좀 이제 선별적으로 보라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네. 아모레 퍼시픽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모레 퍼시픽은 그냥 핵심은 코스알엑스 반영이 5월부터 이제는 되고요. 네, 그러면 이제 북미 쪽 실적까지 반영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좀 주가는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보이거든요. 네, 이번에 올라오는 상황에서 네,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 잘 매도를 해주죠. 예, 만약에 여기에서 시총 9조까지 올라온다. 네, 9조에서 10조 구간까지 뭐 코스알엑스 이 선전을 바탕으로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 네. 그때는 우선 매도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한 12%더 올라오는 정도? 네. 예, 예.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 한 10에서 20%? 네, 그 정도 올라오면 저는 매도입니다. 예, 네. 매도에 대한 시각이고 아직 크게 변한 건 없어요. 네, LG 생활건강 좀 비용 통제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뭐 좀 데이터 올라오는 거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둘 다 주도주의 형태 또는 그에 준하는 준주도주 형태를 나타내기 위해서 네, 생겨나야 될 부분이 없어요. 네, 예, 그래서 올라오면 매도입니다. 두 종목 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쪽인데 제가 보기에는 LG생활건강은 정확하게 아주 좋은 자리 찍어줘서 나 사주세요 한 자리가 들어왔었습니다. 이 네네. 자리. 예, 들어왔고 바로 대가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일단은 여기서부터 이제 요 정고점 부분부터 저항일 겁니다. 그래서는 정리 한번 빵 세다 그러면 한 번 더 끌고 갈 수는 있다고 보이는데 전 개인적이라고 하면 LG생활건강보다는 아모레 퍼시픽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조정 받았던 것도 그렇고 네. 이번에 저 흐름 보게 되면 여기도 낫지 않을까 싶은데 차라리 가게 되면 아모레 퍼시픽은 좀 더 끌고 가는 걸로 그게 더 맞지 않나 싶긴 한데 실적 봐야죠 이것도 네네. 네, 보고 주봉도 그렇고 예 그게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오리온 문의를 하시네요 또 예. 오리온 네 이게 실적 발표가 어젠가 했었죠. 네. 네. 실적은 괜찮았어요. 실적은 괜찮았는데 오늘 요 공시가 나왔어요. 네. 배당 성향 20% 이상으로 상향한다고 발표가 나왔거든요. 네. 근데 왜 이걸로 빠지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음. 괜찮은데 네. 왜 빠지냐라고 하면 시장에서 이걸 자사주 매입 소가 간다라는 소식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예, 예. 자사주 매입 소각. 네. 근데 이 생각보다 그런 부분 없이 배당 성향만 좀 올린다고 해서 네. 오늘은 조정인데 예.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박스권의 대응은 가능해요. 네. 9만 원 초반 정도 매수. 그거 초반대 매수. 아주 타이트하게 9만 원대 붙었을 때요. 예. 그때 매수해서 9만 8천 원대 오면 네. 좀 매도해주는 그런 대응. 아, 예. 안 하면 될까요? 이거 너무 지겨운데요? 그렇죠. 예. 네,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예. 예. 그래서 예.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네. 뭐 9만 원대 초반 밀리면 네. 배수했다가 9만 8천 원에 파는 걸로 하죠. 예. 그리고 나서 탈출. 왜냐면 실적 좋았어요. 예. 좋거든요. 좋은데 네. 시장에서 반응들이 이 정도 실적 나오면 원래는 10만 원 돌파를 해야 되는 각인데 네. 그걸 안 한다는 건 약간 기업의 체질 변화에 대해서 예. 외국인은 그런 부분을 썩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음식료인데 바이오를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안 좋아하는데 뭐 기관들은 또 담아 들어가죠. 예. 충분히 담아 들어갈 수 있다 보니까 그 8만 원대 후반, 뭐 오늘의 고가 정도 네. 다시 또 들어오면 그때는 좀 덜어주는 대응을 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저라면 네. 차라리 같은 음식료라면 뭐 빙그레는 이제 갔어요. 네네. 저 갔으니까 이제 넘어가고 동원 FM도 어떻습니까? 네. 차라리 괜찮죠. 이걸로 바꾸신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지금 같은 이렇게 음식료라면. 예,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뭐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 패스 월봉으로 볼까요? 지금 자리 여기입니다. 네네.
앞으로 이거 가서 회복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물론 올랐다고 그게 더 빠를 하더라도. 수 있죠. 예. 그러면 이거 이제 사는 타이밍이 중요하겠죠. 사는 타이밍은 이렇게 보면 단기 평선들 따라 올라가는 그 자리들, 거기 안쪽으로 딱 들어갔다 그러면 그때 사는 걸로 보시고 이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누가 거래 갑자기 팍팍 늘어나고 있는데 누가 삽니까? 예. 이렇게 보면은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네. 예. 이게 훨씬 더 낫겠다. 그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